자, 첫 번째 키워드 분배 주도 성장입니다. 정부가 2018년 세법 개정안 발표를 했죠. 10년 만에 대규모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 속내는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을 해서 소득 분배를 개선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 지원만으로는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저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세금발전심의위원회라는 세발심에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세법 개정안은 정부 아니고요. 이게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확정이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부의 재정 운영 계획을 밝힌다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속내, 경제 정책에 관한 속내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일 뿐만이 아니라 일반 개인이나 가정은 바로 세금을 내거나 경감받는 실생활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을 끄는 것입니다. 어저께 김동연 부총리가 밝힌 내년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을 보자면 역시 분배에 방점을 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분배라는 것은 경제가 성장한 그 몫을 나누어 준다. 특히 보다 적극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다 더 많이 나누어 준다라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분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보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 또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환급 또는 국가 자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이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조금만 하면 금액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별로 안 나온다 이러면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가 그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이 세금학에서는 EITC라고 그러는데요. Earned Income Tax 시스템인데 이게 1975년에 미국의 포드 대통령이 도입을 했어요. 공화당 정부가 도입을 했는데 일을 하는데 별로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안전망적인 각도에서 보면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을 벌지 못하니까 자살을 하게 되거나 어떤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회가 무너진다. 그래서 생긴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수 정권 9년을 거치면서 축소 또는 이 경외시 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이번에 무려 3배나 대폭 늘린 거예요. 근로장려금뿐만이 아니라 자녀장려금, 애가 있으면 이 경우에도 역시 저소득자에게는 정부가 세금 지원을 합니다. 뭐 이 밖에도 각종의 그 저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을 깎아준다든지 이런 많은 대책이 나왔어요. 흔히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들어서 이 소득주도 성장 정부라고 그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 강령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인데요.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배주도 성장이다. 분배를 통해서 성장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역력하게 보여줬어요. 자, 분배를 하게 되면 가난한 소득층에 가면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소득이 가면 그 사람들은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있는 사람들은 예금을 하게 되지만 그럼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면 소비가 성장을 촉진하고 판매를 촉진해서 결국 그 국민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라는 이론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소비만 많이 해서 성장이 된다고 그러면 모든 국민이 다 소비해도 생산하지 않고 소비해도 나라가 커갈 수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오거든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분배가 효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난번 보수 정권 9년 동안 빈익분 부익부가 많이 생겼고 분배 구조가 많이 악화가 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는 필요한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 정책에 성장을 위한 대책, 혁신을 위한 대책이 너무 많이 빠졌다 하는 그런 대책은 동시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 논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세법 개정안 얘기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